여보, 이게 뭐야? 우리 땅이 왜 팔린 거야? 성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몸이 굳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손때 묻은 시골 땅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범인은 아내 미정. 한때 세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든든한 아내였지만 지금 그녀는 트로트 가수에게 미쳐 집안 살림은 팽개치고 해외 콘서트까지 쫓아다니는 상태였다. 나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해 좀 해. 그 한마디에 성호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인 듯 아팠다. 명품 신발, 한정판, 굿즈, 해외 공연 티켓 수천만 원이 눈 녹듯 사라졌고 가수 기념관 건립이라는 미명 아래 땅까지 팔아버린 그녀.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돈을 빼앗아간 낯선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미정은 뻔뻔하게 웃었다. 내가 쓴 돈이잖아. 명의가 내 이름인데 왜 난리야?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그 땅이 타인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 옆 밭까지도. 그곳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고구마를 캐던 추억이 묻혀 있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미정아. 성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통장도 확인해야겠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순간 성호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적금 계좌가 모두 해지되어 있었고 예금 잔액은 고작 10만 원. 40년간 매달 꼬박꼬박 넣어둔 노후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 때문에 우리 손자들 용돈까지 날려버렸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딸 지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손자들의 학원비도 할아버지가 대주고 있던 상황이었다. 미정 할머니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손자들은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 오빠 콘서트가 더 중요해. 그녀의 핸드폰 화면엔 50대 트로트 가수의 사진이 가득했다. 40년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남은 건 이혼 소송과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전쟁뿐이었다. 성호는 집안 곳곳을 뒤졌다. 책상, 서랍, 은행 서류, 휴대전화 기록 모든 것이 미정의 손길 아래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팬카페 활동과 해외 공연 기록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서랍장 깊숙이 숨겨진 영수증 더미가 그의 시선을 멈춰 세웠다. 일본 오사카 콘서트 왕복 항공료 250만 원, 특급 호텔 3박 4일 180만 원, VIP 좌석 티켓 120만 원. 한 번의 공연을 위해 550만 원을 쓴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태국, 미국, 호주까지. 지난 2년간의 해외 공연비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 넘었다. 이 모든 걸 너 혼자 감당한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미정은 태연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내 열정, 내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성호는 미정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확인했다. 팬카페 운영진들과의 대화, 굿즈 공동구매 주도, 생일 광고 후원금 모집. 그녀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광성팬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오빠 전용 펜션 매입 계획이라는 대화방이었다. 펜션까지 사려고 했던 거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을 계획이었지? 미정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아직 계획 단계였어. 하지만 오빠가 휴식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성호 할아버지의 심장은 뜨거운 분노로 끓어올랐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집착이었다. 그녀가 해외 공연 티켓과 굿즈를 사모은 이유, 그리고 땅을 팔아 가수 기념관을 세우려 한 이유까지 명확해졌다. 그때 큰딸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지수는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엄마가 우리 집 살림을 다 써버렸어. 성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내 결혼 자금, 손자들 용돈,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까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식장 계약도 했는데. 미정 할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또 다른 굿즈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지수야. 간소하게 하면 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한 일에 투자한 거야. 그 순간 지수가 소리쳤다. 더 중요한 일이요? 모르는 가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세요?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성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성호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몰래 이렇게 큰 자산을 처분했다니.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자산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40년 전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딸 명의로 해두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급여 명세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모두 정리해 보세요. 성호는 집으로 돌아가 40년간의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세서, 적금 가입 증명서, 토지 매입 당시의 자금 출처 증명서까지. 다행히 꼼꼼한 성격 덕분에 모든 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었다. 그때 미정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집에 와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성호는 마지막 대화라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서 미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달랐다. 평소의 뻔뻔함 대신 묘한 여유가 감돌았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이분은 제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미정이 소개했다. 이혼 조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모셨어요. 미정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할아버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보시죠. 땅을 팔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계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예요. 그 돈은 내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배어 있었다. 성호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40년간 쌓은 신뢰, 사랑, 정조차 모조리 무너진 순간이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손자들 앞으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자들은 이해할 거야. 할머니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미정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성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기가 막힌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은 미정이, 남은 예금도 미정이, 심지어 성호가 타던 승용차까지 미정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한테 남는 게 뭐야? 성호가 물었다. 당신 연금이면 충분하잖아.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미정은 태연하게 답했다. 미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께서 서명만 해주시면 복잡한 소송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양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양보? 성호가 어이없어 했다. 내가 40년 동안 번 돈을 다 가져가면서 양보라고? 법적으로 모든 자산이 할머니 명의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해도 승산이 없어요. 변호사의 말이 냉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성호는 미정 할머니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임시보관 XLSX라는 파일명이었다.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다. 토지 매각 대금 8억 중 3억이 아직 특정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정이 팔아치운 땅의 일부 대금이 사실 그녀의 숨겨둔 비밀 계좌에 잠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계좌의 명의였다. 미정이 아닌 그 트로트 가수의 매니저 명의로 되어 있었다. 메모란에는 기념관 건립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성호는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매니저와 미정 사이의 거래 내역, 펜션 매입 계약서,
그리고 투자 수익 보장 약속서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잠깐, 이게 뭐지? 성호는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다. 동호회 회비 관리라는 폴더 안에는 60명이 넘는 팬클럽 회원들의 후원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총 금액이 무려 15억 원이었다. 성호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팬질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에 가까웠다. 미정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미정도 공범인 건 아닐까? 더 파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트로트 가수의 실제 이름은 가명이었고 과거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매니저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다. 스크린샷을 찍고 파일을 복사한 성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제 미정뿐만 아니라 그 매니저와 가짜 가수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다. 미정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성호는 혼잣말했다. 너도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곧 알게 되겠지. 그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큰 반전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가겠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성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매니저라는 사람과 할머니께서 공모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무엇보다 이 돈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가 미정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거실에는 또 다른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번에는 한정판 시계와 목걸이였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 미정 할머니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답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그래.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성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재산분할 이의신청서와 함께 사기 혐의 고발장이었다. 미정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내가 숨겨둔 3억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매니저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도. 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오빠를 위한 거였어.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말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성호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40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어깨에서 서서히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번 전쟁 반드시 끝을 봐야겠다. 며칠 후 성호는 지수와 둘째 아들 민호를 불러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편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지수가 성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제 결혼식 비용은 제가 마련할게요. 아버지가 이길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호도 의연했다. 손자들 학원비도 당분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정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고 성호는 그녀가 남긴 뒤틀린 흔적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전략을 세웠다. 변호사와의 매주 회의, 증거 수집, 그리고 법정에서의 준비.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겠지.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성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